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또 원정일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토요일 경마 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 경마가 야간 경마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아침에 시작합니다. 그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뭐 SLTC, TJK, 또 CHIA 뭐 이런 후진국들 경마장 트로피 경주들, 후진국이 아니죠. 싱가포르, 터키, 중국 이런 경주는 우리나라보다 싱가포르, 터키, 중국.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아니죠. 터키는 못 사나요? 못 사는 건 아니어도 싱가포르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뭐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또. 중국도 그렇고. 아, 그래요? 중국을 뭐 잘 사는 나라라 그러나? 그런 날은 반말이고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경주들이 토요일 경마 때 열렸고요. 일요일 경마 때는 뚝선배 혼합군 5세 이하 안말 경주 퀸즈 투어의 한 경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본 말 두 마리가 왔습니다. SBS 스포츠 스프린터 대상 경주가 또 펼쳐진다는 점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6월 4일 일루 경마 서울거 11개, 부산거 6개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는 공지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박 소장이 서울 9경주 그리고 부산 5경주를 승부로 준비했고요. 원정일이가 3경주, 7경주입니다. 서울거. 그리고 임승진이가 4경주, 6경주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30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9마리입니다. 박 소장 있습니다. 결국은 그 허니 바로우즈가 안쪽에서 총알같이 선행을 잡아낼 것이고 그 뒤에 1번이 선행을 나간 다음에 누가 어떻게 1번을 좀 괴롭힐 것이냐 이거가 문제긴 한데, 사실 1번을 쫓아서 또 1번을 괴롭혀 보겠다고 따라 붙는 순간에 그 마필도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경주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파워가 넉넉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요 안말안전 경주에서는 1번이 선행을 받고 끝까지 버티는 그림, 저는 요 그림 한 가지를 아예 전제 조건으로 깔고 막권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완전. 네, 3번 광야 불기둥입니다. 요것도 우리 임승진 의원께서 추천해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말이 너무 좋네요. 일단은 상위급 마필이에요. 저희가 이제 방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더킨 실버랑 병합을 하는데요. 뭐 더킨 실버가 뭐 강하게 밀지는 않았습니다만 더킨 실버가 가지고 있는 뭐 주폭 굉장히 탄력적인 걸음인데 그 걸음을 잘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말이 뭐 완전히 뭐 뒤집어져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은 아니고요. 거리가 늘어났어도 저는 이제는 예전에 1300m의 어떤 꼴찌 왔었던 어떤 그런 걸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3번마 광야 불기둥 지금부터는 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인기에 대한 그러한 능력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3번 설명이 필요한 말들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중에 이제 5번마 초록질주가 지난번에 인기순위 9등으로 아예 안 팔렸단 말인데요. 바닥에서 취입을 하더라고요. 말이 깜짝 놀라버렸는데 과연 그게 진카였는지 어쩌다가 개발에 땀난 건지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이 되겠고, 6번마 1등력을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말에서 먼지가 나도록 쥐어짜고 쥐어패고 입상을 한 말입니다. 더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쥐어짠 말이고, 또 편성 역시도 완전 똥구미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에 좋아진 거 없이 부담 등량만 2kg 늘어버렸습니다. 좀 대략 불리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차라리 저 외곽에 있는 9번마 축제 메이켓이 이번에 정말 조교가 잘 됐습니다. 한때 조교 때 막 대가리를 쳐들고 막 까불고 지랄을 하는 것 때문에 훈련 자체를 제대로 못했단 말인데, 이번에는 그게 좀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다운 훈련을 모처럼 만에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축제 메이켓은 이번에야말로 꼭 배팅권을 좀 안고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9번 축제 메이켓을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 1위 먼저 하겠습니다. 네, 퍼스티지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문정균 기수의 어떤 안장 속에서 발주가 좀 아쉬웠죠. 늑발을 하고 방해를 받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올라온 머핀인데 요거 발주 있는 마필이에요. 4월 8일날 경주 보시면 뭐 선행 경합까지 벌렸었던 마필인데 뭐 이후에 어찌되었건 문정균 기수가 실수를 했건 마필과 호흡이 맞질 않았건 어찌되었건 직전 경주의 늑발은 상당히 좀 치명적이다. 선키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야, 이게 6등급 마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탄력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3번마 퍼스티지 추천드립니다. 박수. 1번마 참빛입니다. 체가 좀 작은 편인데 뭐 이번 경주 될 만한 마필 가운데서 체격이 좋은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지금 만나 있는 상황이고 데뷔전 자체가 참 이착이 아쉬웠죠. 김기배 기수가 뭐 노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뭐 노련한 맛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초반 스타트나 또 정확하게 그 스포트 타이밍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김기배 기수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추진을 보일 때가 바로 요 참비수의 데뷔전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그래서 게이트가 좀 괜찮아서 많은 인기를 또 복병 이상으로 보았습니다만 하필이면은 4번 게이트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1, 2, 3이 다 빠르는 바람에 게이트 조건 자체가 별로 덕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1번 게이트입니다. 또 안쪽에 이제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최적 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할 경주이기도 하고 편성도 딱 잘 맞아 떨어지는 참빛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빛. 참빛이라는 뜻이 뭐예요? 참빛? 글쎄요. 참빛. 뭐 진짜 빛 무슨 말인가? 진짜 그러니까 남한테 빚을 냈는데 진짜 이건 진짜 빚이다. 꼭 갚아라. 예,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빚은 또 지으시라고 또 우리 박 사장이 또 말할 뭐 입이 좀 근질근질한 모양인데 아무튼 참빛. 우리 김기배 성님이 데뷔전 때 갔으면 왔습니다. 참빛 추천해 주셨고, 자 저는 1번, 3번 뭐 당연히 가능권이죠. 반심권이고 이제 설명 안 된 말 중에 참빛을 뺏겨버린 우리 김기배 기수님 7번 운서 이번에야말로 뭐 강추를 한번 드릴게요. 45조에서 이번 주에 정말 가장 좋게 나오는 말이 7번 운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김기배 기수님이 훈련을 잘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힘도 제대로 차 있습니다. 큰 걸음은 아니지만 실전과 조교를 통해서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1번 참빛을 뺏겨버린 게 김기배 기수고 또 토요일 일요일 통틀어서 이거 한 마리 타고 있습니다. 총력의 승부지가 불어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거라도 뭐 어떻게 하고 퇴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7번 운서 강하게 노릴 타이밍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인데요. 이런 원정 1가 준비했습니다. 이로경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하정훈 기수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실전 기승의 좀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매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 딱지도 털어버릴 것 같은데, 자 하정훈 기수가 이제 감량을 갖고 있는 동안에 노려 주셔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 이제 좀 있죠. 요 5번만 몽라시에도 거기에 포함되는 마필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 승급전은 상대 마필들이 워낙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몽라시가 낑길 수 있는 그런 구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3번말 라운 위너 안쪽에 요거 한 마리 세라짱 정도 요거 빼고는 뭐 안쪽에 이렇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몽라시 역시 기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인 만큼 정확하게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1000m로 거리를 줄여나갔기 때문에 오버마 몽라시의 선전을 상당히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열하나 블랙 슈가입니다. 사이즈가 짱짱해요. 지난번에도 뭐 얘가 못 뛰어서가 아닌 당시에 컬러즈 트러블이라든가 라온에이스 이런 애들이 이 사이즈가 너무 짱짱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번만큼만 떼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열하나 블랙 슈가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고, 여기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의 이유는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단거리 1000m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이 승급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1번마 세라짱, 3번마 라온 위너라는 마필이 뭐 직전 경주 5마신, 6마신 시원하게 라스트 한 발을 보이면서 승급전에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언급해 주셨던 5번마 몽라셰 같은 경우도 직전 승급전 1300m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단거리 1000m에서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원정일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언급되었던 열하나 블랙 슈가는 원정일이 놓고 때리는 충마가 맞습니다. 직전 경주에요. 조제로 기수가 잘 타줬어요. 잘 타줬고 나름대로 발주도 좋았고 했는데 게이트가 6번 게이트였는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을 보였어요. 다 와서 이제 코차로 졌는데, 야 이번에는 뭐 수영 조교면 수영 조교, 조교면 조교, 뭐 완전히 뭐 칼을 이빠이 갈아놓은 상황입니다. 뭐 칼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면 이번 경주 열하나 블랙 슈가는 원정일의 충마가 틀림없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이 맞고요. 자, 언급해 주셨던 1번마 세라짱, 3번마 라운 위너,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금 꼬랑지를 마를 것 같습니다. 마필 상태가 다시 좀 나빠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좀 잘라내고요. 언급해 주셨던 뭐 몽라셰라든지 나머지 마필들 중에 또다시 한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병권의 세력들 엮어가면서 적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하나 블랙 슈가 같이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열하나 블랙 슈가를 갖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원정이가 보여줬습니다.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신이 쓴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 확신에 찬 항구라 같이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됐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박 소장 먼저 듣습니다. 자, 9번마 피스풀 라이프를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아직은 조금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좀 빡빡해 보이는 편성이에요. 지금 5등급 치고는 꽤 혼전스러운 그런 경주인데, 저 나름대로 좀 피스풀 라이프를 계속 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또한 그 좀 아쉬움도 좀 많이 있었고요. 이철경 기수가 이 좀 빡빡한 싸움 속에서 잘 해낼지 저도 참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배당이 골을 상쇄 시켜준다면은 이번에는 막번에 꼭 넣어가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완전. 네, 최근에 좀 편성 자체를 좀 잘 만나도 그만큼, 좀 센 말을 만나도 그만큼. 자, 10번마 금곡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 걸음을 보일 마필들,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자 모두 다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 말고 현 군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꾸준함을 보이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0번마 금곡성이 딱 그런 유형의 마필이죠. 뭐 더 뛸 것 같은데 더 뛰지 못하고 레이스가 강하던 약하던 딱 그만큼의 어떤 걸음이라면, 편성을 잘 만난다라면 그만큼만 뛰어줬을 때 분명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조교 역시 계속 뭐 좋고요. 최근에 뭐 스위트록 나왔죠. 스위트록 이번 주에 나오는데 굉장히 강한 마필 아닙니까? 뭐 직전 경주는 편성이 약했던 강했던 이동국 기수가 승부 의지가 강하게 없었다,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10번마 금곡성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번, 10번 이런 애들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경주를 임승진이가 준메인 승부를 보고자 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아사무사 완전 혼전입니다. 완전 혼전 속에 뚜렷한 충마도 없고 뚜렷한 꼬랑지도 없는 배당판, 그런 인기도가 당일날 배당판에 그대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깜빡이가 지금 한 치아 10배, 8, 9배, 7, 8배 높게 형성이 되는
자, 혼전 편성인데요. 이 혼전 속에 임승진이가 승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너 딱 걸렸다라고 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기다려왔어요. 언제 좋아지냐, 언제쯤 좋아질까,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데뷔 초에 바로 입상을 했죠. 아니 우승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바깥으로 삐지는 악벽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거 교정에 주력하느라고 그야말로 긴 시간을 보냈던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방에서 은근히 기대감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악벽 교정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링 제갈 내지는 뭐 망사 가면 이런 것들을 제갈을 완전히 그러니까 장구를 완전히 교체를 하면서 드디어 만족스럽다 이거죠. 그동안의 교정 중에 당연히 성적을 못 냈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놓고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도와 상관없이 이번 경주는 그놈 놓고 쳐야 됩니다. 자, 본회상을 통해서 또 현장 속보를 통해서 그 말에 대한 상황과 내용, 정책 오픈해드리겠고요. 자, 그놈 갖고 제대로 상고라를 해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 짜릿함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일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자, 7번마 US맨이 좋습니다. 최근 2개 경주에 뭐 같이 뛰었던 상대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의 품격도 그렇고 캐세라세라도 그렇고 워낙에 잘 뛰고 능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조금 상대라고 할 만한 마필들이 몇 마리가 꼽아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승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1000m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구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다들 이 US맨의 움직임을 좀 신경을 쓰면서 레이스 풀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요럴 때 김호수 기수 최근에 뭐 기승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찬스예요. 1000m 정도는 김호수 기수가 깔끔하게 마필의 기량을 뽑아내 줄 것으로 보고 선입권에만 붙어 있는다면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봅니다. 배팅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US맨을 쌍순시까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예산마가 국산 5등급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합 4군에서 뭐 혼합 4군만 전전했어야 됐는데 혼합 4군에서 상금을 못 벌였던 말들 레이팅이 5군하고 맞는 말들은 국산 5등급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리해서 5등급에 출전했고 이번에도 또 국산 5등급에 나오고 있는 게 7만 US맨이다. 부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원정일 듣습니다. 네, 요 마필은 좀 따라가도 되는데 굳이 좀 선행을 가려고 좀 욕심을 자꾸 내요. 3번 뭐 황금빛 질주입니다. 일단은 선행마들이 있어요. 8번 파티 컨셉이나 9번 초동 특급이 이제 빠른 발을 가지고 선행을 좀 주도해 나갈 텐데요. 자, 19점 하방에서 이제 오랜만에 저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1300, 1200m. 작년 1000m를 뛰었던 게 작년 10월 28일이니까 굉장히 오랜만인데 준비 자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빠르게 2주 만에 출전했고 직전 경주 이제 최상윤 기수가 이제 인기 1위 마필 가지고 선행을 나가주기는 했습니다만 라스트 끝걸음이 완전히 서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번에 빠르게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따라갈 것 같아요. 마리오스 안장 딱 씌워놓고 선행 가는 분들 보내놓고 라스트 한 발을 쓸 것 같은데 그런 거 이번 경주 통할 것 같습니다. 3번마 황금빛 질주 추천드립니다. 황금빛 질주. 나머지 중에 이제 5번마 해피레이디 같은 경우는 데뷔전 때 곧장 입상을 하더니 두 번 모두 바람만 잡고 깨지고 있습니다. 번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흙을 좀 못 맞는 말 스타일상 1번, 2번이 좋을 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성경윤이가 칼을 좀 갈고 있습니다. 주실해야 될 말로 보고 있고 8번마 파티 컨셉 또 역시도 뭐 전혀 절대 뺄 수가 없는 말이죠. 지난번에 역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좋더라고요.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정주입니다. 1400에 4등급에 8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에는 원정일이 먼저 됐습니다. 네. 저 오전장에 좀 잠깐 좀 언급이 나왔었던 마필인데 7번마 스위트록입니다. 이 마필은 능력 말하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마필 자체가 1000m, 1300m, 1700m를 곧장 소화해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요. 1400m 이번 경우 1400m를 첫 도전을 하는데 어차피 1700m를 소화한 그런 마필이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또한 좋다라는 거예요. 자, 앞방, 뒷방 가지고 있는 능력. 자, 김혜선 기수 3연속 도전을 하고 있는 4연속 도전 마필인데요. 현장에서 강하게 팔립니다만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장. 두 마리 전력이 일단 돋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복병 마필들의 그 변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6번마 큐피드 플라워가 과연 이제 여기서 복병 정도로 팔릴 것이냐, 이게 좀 고민스럽긴 해요. 말 8마리 뛰는데 이제 7번마 스위트록이 선행 간다면은 어지간히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큐피드 플라워까지는 제가 현장까지 좀 주시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7번 스위트록이 선행 가고 나면은 선입으로 누가 힘한 배를 잘해서 쫓아가느냐, 그 싸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페로비치라면은 지난번 조금 디테일한 힘한 배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큐피드 플라워는 1700m도 경험을 해봤고, 힘한 배만 잘한다면 여기서 2착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76 막권, 배당이 아주 나쁘지만 않는다면 요 막권 한 가지는 꼭 추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깜빡이 팔리지 않을까요? 리드머니가 깜빡이로 하지 않나요? 리드머니요? 네. 리드머니가 깜빡이 팔린다고? 이거 인기도가 아직 없구나. 아무튼 6번이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저번 때 보여준 것도 있고 그 기본 사이즈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6번 큐피드 플라워가 이빠이 팔려줄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의 정확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나머지 중에 3번만 희망 포인트가 이제 지난번에 3등을 했는데요. 그게 다인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얘가 뼈 조각 수술을 무릎 쪽에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마방 기대주였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말이 이제 정체더라고요. 더 못 크더라고요. 직전 대비 뚜렷하게 올라온 모습도 아니고, 이번에도 저는 상대가 은근히 짱짱하기 때문에 1, 2등까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고요. 차라리 저는 1번 볼트샤인이 3군에서 뛰다가 강급이 돼 내려온 말입니다. 직전에도 막판 50m에서 당시에 누구한테 방해를 당했었는데, 그 방해 상황만 아니었으면은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희망 포인트보다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던 말입니다. 6번, 7번 외에 저는 1번 볼트샤인의 변수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4등급이고요. 12마리입니다. 박솔장 듣겠습니다. 조금씩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쉬었다 나온 마필도 있고, 또 진료 내역 자체가 지금 훈련 상황하고 조금 어긋장이 나는 그런 인기마도 있고 한데, 7번 지국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27주라는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재심 때 또 연습 주행 때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선행을 아주 그냥 아싸하게 나갈 마필, 무조건 나가겠다 싶은 마필 한 마리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국천왕이 선두권 외곽에 갖다 붙일 수 있고, 운만 조금 좋으면은 이번에는 선행을 잡아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성건 기수의 7번마 지국천왕 기본 막권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언제? 직전 경주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잘 타면 왔다라고 봤어요. 이 4번마 댄싱스타라는 마필인데, 제가 이제 정두현 기수를 이제는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수가 굉장히 신인 기수답지 않게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좀 분분명하게 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직전 경주 이제 게이트가 분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핑계는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 라스트 걸음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 이게 요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인기마로 강축으로 팔려준다라면 요마필 뺄 수 없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경주 저는 2차까지는 왔다
그러나 정두현 기수가 좀 늦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윤이가 뭐 가고 안 가고 있겠습니까? 조기자들이 시키니까 그러겠죠.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문세영이 딸내미 이름이 도윤인데 아, 네. 도윤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끔씩. 댄싱 스타. 이게 15조 있다가 지난번부터 4조로 넘어온 말인데 아마 내 생각에는 4조에서 뭔 말인지 감각이 안 잡히니까 한번 걸음을 재본 게 아닌가 싶어요. 4번 댄싱 스타 그렇고 저 역시도 7번 지국천왕을 이번에는 좀 좋게 볼 생각입니다. 30조 울줄리가 지난주에는 졸전을 치렀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울줄리가 미국에 말 사러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한 주는 좀 쉬자라는 분위기가 확 돌았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울줄리가 돌아왔고 다시 30조가 지금 마방을 힘차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국천왕 저 역시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1300의 혼합사 등급의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가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러기만 방송 메인입니다. 여기서도 한 고라를 빵 때려야 되겠는데 사경주가 준메인이었고 바로 그 다음 경주가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메인 승부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요 복병을 아예 대가리 놓고 까버릴 거예요. 인기도에서 많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말. 그 말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깔려고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지금 뭐 당일날 뭐 배당판 뚜껑이 열리면은 1번 보라존이라든가 2번 프로마테우스 또 7번 트리커 뭐 이런 애들이 언뜻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게 있어서.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애들 중에 임승진이 충마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여지는 인기마들 갖고 때릴 거면은 제가 메인이라고 써 붙이지도 않죠. 그냥 일반 경주로 가죠. 하지만 얘네들 말고 또 얘네들의 하작거리까지 정확하게 지금 체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모두 후착고 내지는 자르는 말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여기 육경주에서 제가 승부를 볼 말은 역시 아까 제가 사경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지기만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번에 좋아졌습니다. 확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수가 또 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저짐 기수라고 그러죠.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알고 있는 말, 알고 있는 기수. 그러니까 힘을 딱 한 번 쓰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앞장을 가서 선행을 쏴버리든 딱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든 그거는 이제 기수한테 맡길 것 같아요, 조교사가. 아무튼 이번에야말로 어떤 작전이든 성공을 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말이고 기왕이면은 저는 보는 사람 마음에도 좀 편안하게 앞장 갔으면 좋겠어요. 추임말을 축으로 가면 항상 간당간당 하잖아요. 발가락이 막 힘들어가고. 근데 앞에 가는 말을 축으로 가면 쓸 때 쓰더라도 마음은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제가 좀 선행 쪽으로 한번 가라고 똥구멍을 좀 긁어볼 거예요. 자, 그놈을 갖고 승부를 할 거고요. 또 때마침 이런 상황에 후차게 또 때려 붙여줄 종합제 백판 말까지 한 마리가 뒤늦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메인이죠. 자, 그런 상황이면은 딱 걸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세게 붙여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부산 1600의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자, 기록을 참 많이 땡겨냈습니다. 7번마 타임캐슬이요. 그 전까지 참 답답한 행보를 보이다가 한 번 먹고 이제 승급을 한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푹 좀 잊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의외로 직전 경주 5착을 오는 그 과정 자체 그리고 마지막 버텨내는 끈기 자체가 의외로 좀 빠르게 또 5등급에서의 입상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주는 앞에 나갈 마필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다들 이렇게 뒷심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7번 타임캐슬에게 안드레아 기수가 이제 그 금요경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연장이 된 상태고 기수의 이제 기승 연장이 된 상태고 이제부터는 탈 때마다 뭐 하나씩 좀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타임캐슬이 직전 경주 안드레아 기수가 스스로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멋지게 좀 입상권 안에 꽂아내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네, 11번마 에이스 질주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큰 배당을 내주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우연이냐 아니냐 이제 요것만 따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요 마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완전히 1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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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등. 뭐 안장 자체들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필의 능력을 좀 끌어내주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호식 기수로 안장이 교체되면서 요 마필을 이제 앞에다 갖다 붙여놓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주를 펼쳐주니까 마필이 걸음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떤 놈을 축으로 놓고 가던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게 맞겠다. 자, 확실한 변화입니다. 11번마 에이스 질주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환한 세상입니다. 후구 쪽 허리 다리 이쪽이 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외부 휴양을 오랫동안 갔다 왔고 휴양 이후에 3월, 4월, 5월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시대를 태웠네요. 조창욱이, 김명신이 이런 애들 태우면서 간만 봤단 말입니다. 최시대를 태우면서 이번에는 간 보러 나오지 않습니다. 맛을 보러 나올 것 같습니다. 환한 세상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700의 5등급에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직전에 이제 루나 챔프가 선행 쏘고 나가고 조계산이 따라 붙으면서 앞선에서 그냥 따당 막건으로 끝났던 그런 편성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계산이 인기를 또 모읍니다. 루나 챔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루나 챔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직전 경주 인기 모았던 이번마 드림시티 승급전 1700 첫 도전하고 있고 이제 4전째를 기록하고 있는 1번마 리더포스. 직전 경주 역시 8번마 빅스카이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칼을 갈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 빅스카이의 도전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 문제는 조계산이에요. 조계산이 또 되겠느냐. 요거를 각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1번 리더포스, 2번마 드림시티, 4번마 조계산, 8번마 빅스카이 중에 원정일이 믿고 들어가는 충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마 놓고 들어갑니다. 자, 후차권에서요. 또 되겠나 하는 것들 잘라냅니다. 또 되겠나 하는 것들 뭐 답 나와 있잖아요. 루나 챔프 조계산 2마리밖에 더 있습니까? 직전 경주 입상을 한 마필들 중에, 그죠? 자,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 완전히 지금 뭐 방송에서 쳐내드릴게요. 루나 챔프는 쳐내드리고, 자, 4번마 조계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연속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좀 약하게 볼게요. 그러나 편성 자체가 약하고 직전 경주 또 상승세를 보였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현장에서 좀 처리 여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8번마 빅스카이, 2번마 드림시티, 1번마 리더포스 남아있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중심만 놓고 때리는 마필 현장에서 꼭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놈 놓고 후차권 압축해서 메인 경주 메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뛰었던 애들이 덜덜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뛰었던 애들 말고 다른 쪽에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는 게 원정이가 준비한 이루기마 방송 메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빡 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뜨거운 항구라 같이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300의 4등급에 10마리입니다. 박소영 듣습니다. 조성권 기수를 이번 주에는 좀 꽤 응원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경주에서는 순간의 법칙입니다.
선행 후보가 한 2마리 정도인데 뚜렷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가속 구간에서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곽인 순간의 법칙 입장에서는 그냥 결대로 자기 걸음대로 꾸준하게 외곽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3코너 무렵에서 선입권 자리를 따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전개가 아주 이쁘게 나오는데 최근에 같이 뛰었던 상대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야, 이번은 와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순간의 법칙이 먹어야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순간의 법칙 배팅 1순위로 지목을 해드립니다. 완전히. 네, 세계 랭킹 좀 조교 우승 마필로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등급 브라하랑 병합을 하는데요. 브라하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세계 랭킹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건지 브라하한테 여유를 보이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승급전을 치룰 마필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가는 마필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기습으로 때리고 나갔으면 좋겠고 뭐 온리블루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뭐 당찬질주 정도가 있는데 뭐 그런 마필들보다는 의지면에서 그리고 19점 하방 마필이고 승급전에 감량 4.5kg라면 5번마 세계 랭킹 다시 한번 연속 입상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고짱입니다. 고짱. 2월 달에 뛰고 지금 15주 한 넉 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5월 27일 날 연습 주행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이 충분히 심해서 제대로 만들어 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벗기 전에 겨냥한 준비도 마무리 때 송전윤유가 빵빵하게 놔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1300 적정거리에 공백이 있어서 좀 긴가민가 하면서 좀 덜 팔린다면 더욱더 좀 노려봐야 될 말이 아닌가. 곧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400 혼합 오픈 안말 경주 10마리고요. 여기가 바로 그 5세 이하 안말 대상 경주입니다. 똑삼배 대상 경주인데 부산에서 인디안 스타 해야 또 4번 골드블루 10번마 슈프림 매직 4마리 올라왔죠. 4마리 올라왔고 나머지 6마리가 서울마리인데요. 박소장 먼저 듣습니다. 네. 3번 해야를 뭐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 경주는 부러진다에 이제 박 소장이 배팅을 걸었고 부러졌어요. 부러질 개연성이 높은 불안 요소가 참 많았고 상대도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러뜨렸는데 부러졌습니다. 요번 경주는 이제 안말들끼리만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해야 입장에서 부담 중량 57kg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등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게이트 조건도 좋고요. 또 1번 인디안 스타가 튀어나가더라도 선입권 자리가 보장이 되고 유현명 기수가 아주 똑부러지게 앞선 전개에서 차근차근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액면 그대로 3번만 해야는 막권용에 넣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자, 부산 마필 해야가 나왔는데 저는 베어킨 트로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베어킨 트로피 문세영 기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안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요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부담 중량이에요. 부담 중량. 이 안말들의 맥시멈 부담 중량을 저는 56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57로 부담 중량이 딱 정해져 있죠. 가장 근접하게 57을 달고 뛰었던 마필이 베어킨 트로피예요. 그러면서도 성적을 또 보였고 자, 김홍근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지만 7번마 베어킨 트로피 부담 중량적인 부분에서는 뭐 가장 우월한 마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어킨 트로피. 임승진이는 9번마 실버 울프입니다. 제가 이걸 2016년도 뚝선배 때도 이걸 노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노렸습니다. 당시 뚝선배는 제가 이거 부산에서 아마 열렸던 것으로 아닌가? 서울에서 열렸나? 서울에서 뛰었네요. 작년 뚝선배도. 근데 당시에 인기 순위 한 7, 8위였단 말인데 4등을 하면서 정말 아쉬움을 남겼던 말입니다. 작년에 그 실버 울프인데요. 제가 상당히 좀 애착을 갖고 있는 말이고 세게 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넉 달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추천드렸던 말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지금 또 공백인데 어디 안 좋아서 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뚝선배를 겨냥을 해서 아예 그냥 충분하게 놀리면서 충분하게 씌워주면서 이 뚝선배를 노리고 나온 이유가 바로 9번 실버울프입니다. 등짝까지도 정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백어비치다 라면은 저는 9번만 실버울프. 뚝선 지금 얘가 퀸즈 투어에 지금 2년 연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실버울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오경주입니다. 1800에 3등급 경주입니다.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러기만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을 듣습니다. 네, 조교 우수 마필 하나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번 마 무적 비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조교 때요 끌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물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 마필이 보폭적으로 이제 쭉쭉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에 힘이 딱딱 실리는 게요. 이거는 야 최근 두 번의 경주 왜 못 뛰었나라고 이제 조교를 거꾸로 다시 과거로부터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봤는데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자, 이번에 조성건 기수로 안장을 확 교체를 했고요. 최근 인기 모으고 부러졌는데 힘이 좀 덜 실린 어떤 아쉬움 속에서 이번 경주 조성건 기수가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직전 경주 허무하게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조교 때 너무나 매력을 느꼈었던 2번만 무적 비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은 불화입니다. 불화. 지난번에 뛰고 나서 코리안 더비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갔어요. 스스로 더비에는 열세를 인정을 하면서 일반 경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경제 충실하게 주력을 하면서 이제 성적을 좀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8번 불화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이루기마 방송 준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포인트는 뭔지 듣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오경주가 일요경마의 준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역시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경마도 압축입니다. 압축. 축마는 8번 브라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마방의 기대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할 가능성을 넓게 보고 있는 마필인지 브라하고 지금 앞에도 가고 뒤에 따라도 가는 이번만 무적 비카를 비롯해서 어쨌든 또 뒷직선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화려한 함성 전개에 조금 변수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고수해 나갈 수 있는 마필이 8번 브라하입니다. 외곽 게이트지만은 이번 경주 가장 마지막에 게이트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뒷직선까지 힘 한 배를 하다가 자, 4코너 무렵에 승부를 볼 겁니다. 직선주로 해서 8번보다 더 좋은 걸음으로 쭉쭉쭉쭉 나갈 마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8번은 안정감 있는 축마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8번을 축으로 한 나올 수 있는 전개 한 두 가지 막권 때리고 받치는 압축 막권이면은 아주 재밌는 오경주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넉넉하게 좀 배당이 찢어져서 팔릴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두 방 안에서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산교차 오경주 브라하를 중심에 놓고 갬블을 준비를 했다. 한 두 방 정도에서 결정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경주라는 확신이 섰다. 그래서 부산 오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했다. 이런 것이 박수장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시연하시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 오픈 모두 13마리. 여기가 바로 SBS배 스포츠 스프린터 대상 경주입니다. 일본에서 1번마 키몬 아발론과 6번마 파티 드레서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자, 부산에서도 몇 마리가 출전하면서 상당히 좀 웅성웅성거리는 대상 경주가 될 것 같고, 또 이번 경주는 SBS 스포츠 채널 100에서 저희 집은 이제 120번이에요. 저희 집 몇 번이더라? 아무튼 SBS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도 해줄 겁니다. 혹시 집에서 경마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번 구경주를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말들의 분석이 끝나지 않으면 감히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들여댈 수가 없겠죠. 근데 일본에서 원정 온 말들의 분석까지도 완벽하게 끝난 상황 같습니다. 그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구경주가 1호 경마 준 메인 승부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가는 또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부산교체 5경주 함께 하셨다가 좋은 결과 맞으시고 구경주 한 번 더 짭짤한 배당 쪽으로 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붙어보는 그런 배당 승부 메인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마필 2마리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키몬 아발론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뛰었을 때 뭐 별게 없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일단 나이가 좀 많았고 요번에도 한 살 더 먹고 이제 8살이 돼서 나오는데 뭐 큰 기대는 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 반면에 파티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경마장에서 뛰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말 뛰는 걸 좀 지켜봤는데요. 찾아서 봤는데 추입마입니다. 추입마인데 단거리에서 추입을 곧잘 해냅니다. 그리고 4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아주 순간적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그 탄력감이 좋아서 한 발은 하여튼 무조건 잘 쓸 것 같습니다. 일단 파티드레스라는 그 일본 마필은 저는 이번 경주 앞에서 그냥 서너 마리가 뛰다가 그대로 싱겁게 뛰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봅니다. 그리고 석세스 스토리가 1200m에서 선입으로 바로 얼마 전에 그 부산일보배를 먹었기 때문에 석세스 스토리 뭐 당연히 팔리겠죠. 그렇지만은 석세스 스토리도 직전 같은 그 선전을 아주 넉넉하게 연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직선줄에서 뭉치는 그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취마 이걸 보고 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6번마 파티드레스 이 마필 하나만큼은 얼마 전까지 뛰었던 경주에서 아주 뭐 3F 타임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타임 2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파티드레스의 직선주로 선전까지는 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려놓고 구경주 제가 믿는 축이 있습니다. 전개의 축이자 능력의 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마필일 거예요. 그러나 한 서너 마리 정도로 분산되는 인기도 속에서 박 소장이 정확하게 강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강축 놓고 파티 드레스가 올라오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구경주 좀 완벽하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본마 키몬 아발론 작년에 한국에 와서 5등인가 했었죠. 네, 5등 했습니다. 5등인가 했었던 말인데 별로 아쉽지 않은 그게 다인 말이다. 일반에서 파티드레스는 더 있을 말이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또 우리나라 말 중에 빠질 수 없는 축마까지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 메인 승부 구경주 한구라 시원하게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201등급의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1등급인데요. 1등급 같지 않은 1등급 같아요. 그래서 2등급에서 승부를 한 5번마 무패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는 잘 됐습니다. 외산 1등급 각별안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시종일관 여유고요. 오늘 하루 종일 19조인데 무패가요. 저는 된다라고 봐요. 왜? 1200m 단거리에서 따라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무패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번 경주 1등급 편성이긴 합니다만 바로 통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 트리플 파이브 봐야죠. 부산일보배 때 석세스 스토리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한 마필이 트리플 파이브입니다. 자기 한번 농개처럼 던져가지고 앞에 나간 그 페르디도 포모로이죠. 죽여주고 어떻게 뭐 석세스 스토리의 길을 만들어진 꼴이 됐는데 31조 마방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말을 잘못한 겁니다. 마리오스 기승이고 지금 웬 휴양 마필들로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편성이라면은 뭐 편안하게 트리플 파이브가 접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트리플 파이브. 야 이거 31조는요 진짜 지난주에는 1군 상금을 또 부활의 반석으로 얌얌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트리플 파이브 차례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마리오스로 바꿨는데 좋아요.
일군 상금 전용 식사 마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스. 마리오스도 그러고요. 부활의 반석도 마리오스고. 라이스가 밥이죠, 밥. 네. 라이스. 트리플 파이브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십경주입니다. 1800에 1등급에 말 7마리 딸랑 나왔네요. 원정일 듣습니다. 일단은 테마 등극이 이번 경기에서 1800m를 정말 오랜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말 라스트에서 좀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반자의 기적이라는 마필인데 송재철 기수가 이제 직전 경주에 이제 바닥 러시포스하고 최후미 12번째 쫓아가다가 뭐 올라오는 듯 하더니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5.5마신으로 지고 착순 외로 밀렸는데 자, 이번에는 말이 7마리예요. 7마리. 7마리고 앞에 가는 게 이제 2번마 야오 선샤인이 선행을 가던 7번마 테마 등극이 선행을 가던 뭐 두 마리가 뭐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레이스가 빠르건 느리건 간에 직전에 이제 12번째 쫓아가다가 올라오면서 5.5마신 이거는 충분히 말 두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마 동반자의 기적 요마필 뭐 7세고 44전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개상에 특이하게 불리한 점이 없다라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만 잘 잡아준다라면 4번마 동반자의 기적도 뭐 기적을 뭐 이뤄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죠. 최근에 액미원 자체가 다 없습니다. 테마 등급 그거 이게 한 마리가 그나마 이제 조시발이 좋은데 1800m라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요 1800m 조금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최종적인 선택은 저는 야호 선샤인으로 갑니다. 거리적인 부담도 없고 부담 중량도 괜찮고 다 이겨본 마필들이고 앞방 뒷방이 자유롭고 또 최근 들어서 완전히 지금 마탱이가 갔던 적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극히 그냥 정상적으로 저는 야호 선샤인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야호 선샤인. 저는 7번 테마 등극 쪽에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1군에 올라와서 꾸준하게 전력을 점검을 했죠. 올해 1월달에 1군에 승군해서 1, 2, 3월 달을 통해서 전력만 점검했고 지난 4월 9일 날에도 사실상 걸음만 재봤던 게 7번 테마 등극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에는 앞선에 붙어 있는다. 최근처럼 뒤에 있지 않을 말이다.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얘는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라는 마방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게 지난번에 빨리 붙는 승부였는데 자 이번에도 뭐 말 7마리에서 뭐 뒤에 있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순발력 그대로만 보여준다면은 앞선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등급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에 4등급에 여기 또 7마리 판때기만 벌려놓고 배팅만 해라. 보는 재미는 10원 진짜 한태기도 없는 10경주와 11경주가 되겠는데 또 이런 경주들이 출전 두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특히 11경주 같은 경우에는 1번 글로벌 드림 왕대가리에 매군역 빵꾸가 나는 거기서 이제 골라서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터로서는 정말 짜증이 나는 그러한 경주 같은데요. 아무튼 판때기 벌려놨으니까 또 맞춰야죠. 원정을 듣습니다. 네, 뭐 베스트 테이커, 글로벌 드림, 뭐 승급전에 페루비치 태어났다고 팔릴 수 있는 영스톰, 뭐 이런 마필들인데 정말 고민이 돼요. 이럴 때 좀 정확하게 좀 한 마리 좀 찝어 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려가지고 현장까지 좀 좋은 족중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보이는 게 뭐 복병 많이 뭐 어쩝니까? 뭐 추천을 드려야죠. 4번마 소박한 인생인데요. 이게 지금 조교가 올라왔어요. 완전히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교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이제 다리가 좀 절고 그래가지고 조교가 안 됐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완전히 뭐 조교가 잘못돼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발주가 딱 되더라고요.
발주가 딱 됐고 소박한 인생이 기본적으로 발주가 조금씩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 잡고 따라가서 그렇지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마필입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조교 강도가 올라왔다라는 거를 좀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액면상에 인기마들 쭉 있습니다만 4번 마 소박한 인생 요 마필 소액으로 배팅한다고 하더라면 뭐 많은 마필 추천한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배팅권 안고 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소장. 네, 저도 일단은 두 방으로 압축해 놓고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가 6번마 영스톰입니다. 딴 거 없이 이렇게 강축이 하나 있고 또 대세가 일찍 결정이 지어질 그 속에서 힘한 배 제대로 하고 또 정확한 타이밍에서 때려줄 수 있는 거 뭐 등짝으로 볼 때 단연 압도적입니다. 페로비치가. 그리고 4월 9일 날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주예요. 직전 경주 때 깔끔하게 그걸 풀어냈는데 승급 전이긴 하지만 승급 전이라서 부담 중량이 또 가볍습니다. 52에 페로비치라면은 여기서 2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수도. 그렇습니다. 1번마 글로벌 드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8조를 이끄는 쌍도마차죠. 챔피언 킹이라는 막강한 신의 기대주와 더불어서 1번마 또 글로벌 드림. 떡대도 550kg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떡대. 얘가 지난 1월 달에 뛰고 거세를 하면서 이제 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57, 550 담았는데 57.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가리에 뭐 뼈니 팔릴 게 1놓고 26 팔리겠잖아요. 26 팔리는데 6번 영스톰 우리 박 소장이 승군전이지만 감량과 더불어서 등짝에 포인트를 두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2번 베스트 테이커도 말은 괜찮아요. 근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흙을 못 맞습니다. 항상 얘가 들어올 때 보면은 외곽으로 흙을 피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지금 흙을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같아요. 말 7마리이기 때문에 또 송재철이가 이 말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흙을 안 맞춰가면서 흙을 어떤 최소화시켜가면서 레이스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뭐 1놓고 2 가야 되냐 6 가야 되냐 또 아까 우리 원정이가 얘기했던 또 4 가야 되냐 이게 과연 환수가 나와 줄지가 이게 관건 같아요. 당일날 배당판에서. 이러한 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1번마 글로벌 드림은 대가리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경주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 분석 저나 박 소장이나 원정이나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6월 4일 1회전만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은 또 현장에서 끝까지 여러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